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 제가 스픽스 방송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비계엄도 아닌 비상계엄. 많은 주변 지인분들께서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하찮은 저 같은 사람의 안위까지를 걱정해 주면서 빨리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엄령이 내려지면 영장 없이 군인들이 직접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빨리 몸을 피해라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제보자 이후로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작둔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싸워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상계엄이라는 걸 접하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무장 군인들이 출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무거운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를 두고 아내와 여의도로 가자, 국회로 가자 라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자 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 계엄을, 더구나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으로서 그래도 긴 시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정권은 정말 집권하면 위험하겠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후련히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 가장 첫 번째,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하면 선이고 참이고 진리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악이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이런 것들이 몸속에 또 마음속에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 몇 대 몇 채 승률로 검사 생활을 했을까요? 재밌게도 100대 0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수사를 해서 기소만 하면 이미 뒤에 가서 재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뒤집어지든 말든 이미 자기는 기소한 걸로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률 100%의 소위 완전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든 참모진들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어떤 건의도 다 묵살하고 결국 국무위원들의 말조차도 다 묵살하고, 물론 국무위원들 중에 결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은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위 그들이 좋은 알곡을 찾아서, 양지를 찾아서 지향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을 내놓고 막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모진들의 여러 반대가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특히 비상계엄을 전 국민들이 이제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들어가는 밤 10시가 넘어서 선포를 한다. 그 동기도 잘못됐고, 그 동기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 제가 창원지검에 조사받으면서 보니까 그 칼끝이 분명히 실무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 다 한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칼끝에 도저히 그 두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 핵폭탄이 긴급 보고가 됐거나 핵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거꾸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그런데 그 선전포고의 동기, 내용, 방식 모두가 다 잘못됐습니다. 어디다가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까? 어디다가 무장한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을 합니까? 방송국 포함해서 김어준 씨, 뉴스공장 이런 사무실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체포를 하려고 한다? 심지어 저같이 하찮은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빨리 피신해라.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일천하, 갑신정변은 3일천하라도 갔죠. 3시간도 못 가는 2시간 48분 천하? 과연 그것을 위해서 온 국민들을
과연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모두가 격분해서 이 사람 도저히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 난리를 친 것입니까? 누가 스스로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했습니까? 어느 국민이 등을 떠밀었습니까?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는 본인 측근들, 본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소위 그 좋아하는 보수 정권에서 말하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미래, 희망, 비전, 청사진 다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대한민국 호에 탑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폭주하는 기관차, 빌런의 시대. 과연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막아야 되겠죠. 멈춰 세워야 되겠죠. 탄핵, 시기상조 전혀 의미 없습니다. 누가 탄핵을 자초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 누가 발로 차고 진입을 했습니까? 누가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막았습니까? 이제 분연히 우리 국민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서글픔, 민낯,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스러움, 분노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분연히 일어서야만 할 때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94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동물 7계명, 마지막 계명.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왕돼지 나폴레옹이 고쳐놓은 수정 동물 7계명.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2024년 지금 우리 국민들보다 더 평등한 다른 동물이 있는 슬픈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슬픈 대한민국을 떠안고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생업에 나서시겠습니까? 폭주하는 기관차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막아내도록 저도 계속해서 가열차게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